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계산 해보셨어요? 매일 한 걸음씩 딱 30걸음을 가면 당연히 30m 앞이겠죠.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요. 근데 만약에요. 매 걸음마다 그 거리가 2배씩, 계속 2배씩 늘어난다면요. 30번째 걸으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이게 결과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네, 저도 그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광호 작가님 그렸죠. 29번째 걸음만으로 이미 달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30번째는 달 넘어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도 남는다니 이게 산술급수랑 기하급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보통 생각으로는 따라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계산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달까지 간다고 하니 확 느껴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하급수적 변화라는 거, 이 놀라운 힘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시작이 어떻게 그런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원리가 혹시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광호 작가님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딱 그거 같아요. 기하급수적 성장의 비결은 작은 시작을 지속하는 데 있다.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걸음은 뭐 고작 1m지만 그 한 걸음이 꾸준히 배가 될 때 달까지 갈 수 있다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죠. 네, 정말 강력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에서는 이 원리가 단순히 뭐 수학 공식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습관, 아니면 배움, 때로는 신앙이나 관계 같은 아주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산술급수란 기하급수 차이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30분씩 운동하는 거, 이건 산술급수적 증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성실하긴 한데 변화의 폭은 매일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에서 제시하는 관점은 만약 어제 운동 시간보다 매일 딱 1%씩만 늘려나간다면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엔 그 1% 차이가 거의 뭐 느껴지지도 않겠지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은 복리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전의 결과가 다음 단계 성장의 발판이 돼서 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아, 복리처럼요? 네. 처음엔 1.01배, 그 다음엔 그 결과에 또 1.01배, 이런 식으로요.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고 증복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30m와 달까지의 거리라는 정말 상상 초월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광호 작가님이 작은 시작과 꾸준한 배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내주신 글에서 습관 형성에 관한 예시가 특히 인상 깊었거든요. 하루에 책 딱 한 페이지 읽기. 어우, 정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죠. 그런데 이 작은 행동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매일 읽는 분량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늘려나간다고 생각해 보면요. 물론 뭐 매일 2배씩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점진적 증가라는 개념으로 보면 몇 주, 몇 달 뒤에는 상당한 독서량을 소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흥미롭게 짚어주더라고요. 단순히 읽는 페이지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지고 또 연결된 생각을 통해서 사고의 폭 자체가 넓어지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연쇄 반응이요? 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작은 습관 하나가 다른 여러 능력의 성장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독서뿐 아니라 뭐 어떤 습관이든 비슷할 겁니다. 학습과 성장 영역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죠. 단순히 뭐 지식의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요? 네, 맞아요. 영어 단어 암기 어려워하던 학생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 같아요. 자료에 보면 그 학생이 처음에 하루 5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했대요. 오게 돼요? 어휴. 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외우는 개수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리려고 꾸준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몇 달 지나니까 하루에 수십 개 단어를 뭐 큰 부담 없이 소화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휘력만 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또 다른 변화가 있었군요. 이 학생이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감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대하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의 작은 성공 경험이 학습 전반에 대한 동기부여나 자기 효능감 증진으로 이어진 거죠. 기하급수적 성장은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랫동안 좀 미뤄왔던 배움이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 예를 들어 관련 영상 딱 5분만 본다거나 아니면 뭐 한 문장만 따라 써본다거나 그런 걸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신흥생활에 적용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매일 5분 기도하기. 처음에는 좀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면서 이게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로 바뀐다는 통찰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까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군요. 네, 영적인 성장 역시 뭐 거창한 결단보다는 이런 작은 순종과 헌신이 꾸준히 쌓이고 깊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관계의 영역도 정말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자료에서는 특히 가족 관계를 예로 들면서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실천을 제안하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요? 네, 오늘 하루 어땠어? 덕분에 힘이 나, 뭐 수고했어 같은 거요.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표현들이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작은 표현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가정 내의 그 감정적인 분위기 자체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소통의 빈도나 깊이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이해와 공감, 배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작은 긍정적 상호작용들이 복리처럼 쌓여서 관계의 질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관계에도 적용되는 셈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듣고 보니 정말 강력한 원리인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원리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처음에 자금이라는 함정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1m 걷기, 책 한 페이지 읽기, 5분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아휴, 이걸 해서 뭐하나 싶은 마음에 시작 자체를 꺼리거나 네네. 혹은 시작했더라도 금방 에이, 역시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기하급수적 성장의 초기 단계는 대부분 매우 더디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마치 그 투자에서 복리 효과처럼요. 초기에는 수익이 거의 눈에 안 띄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료에서도 강조해요. 다시 그 30걸음 비유로 돌아가 보면 29번째 걸음까지는 여전히 지구 근처, 어쩌면 대기권 언저리에 있을 뿐이잖아요. 목표인 달과는 아직 거리가 멀죠. 그렇죠. 아직은. 하지만 바로 다음 딱 한 걸음 만에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거죠. 진정한 변화, 우리가 기대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은 이처럼 꾸준한 과정 끝에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내심.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인내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자료에서 지적했는데 바로 방향성 문제였죠. 이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좀 섬뜩했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하급수적 변화는 이게 가치 중립적인 원리라서요. 긍정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똑같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죠. 아, 부정적인 방향으로도요? 네, 예를 들어 매일 사소한 불평 한마디를 더 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1년, 5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다른 예도 있을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작은 거짓말이 습관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고 점차 대담해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신뢰도라는 그 중요한 사회적 자산을 그냥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 부정적인 생각, 해로운 관계 같은 것도 방치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 무섭네요. 네. 그래서 성장의 크기나 속도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작은 시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시작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선한 습관, 긍정적인 태도, 건설적인 관계 맺기 이런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고 그걸 꾸준히 키워나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후반부에서는 비전, 즉 방향과 실천, 시작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광호 작가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로 인용한 거 있잖아요. 큰 꿈을 꾸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 네, 기억나요. 이 메시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달까지 가겠다는 원대한 비전, 즉 삶의 긍정적인 방향 설정이 없다면요. 매일 1m씩 걷는 그 작은 실천은 금방 지치거나 의미를 잃기 쉬워요. 그냥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죠. 반대로 비전만 있고 실천이 없다면요. 그건 그냥 허황된 꿈, 공상에 머무는 거죠. 언젠가 달에 갈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오늘 당장 한 걸음도 안 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비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밝혀주는 등대 같은 거고요. 작은 실천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실제로 한 걸음씩 데려다주는 엔진과 같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기하급수적 변화라는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듣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대단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작은 성공들이 시간 속에서 꾸준히 연결되고 증폭된 결과물이구나. 달 탐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도 결국은 설계도 한 장, 나사못 하나에서 시작되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큰일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죠. 자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출발선에 머무를 뿐이다. 이 말이 유독 마음에 남았어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이건 너무 작아서 시작해봤자 별 의미 없을 거야 라고 망설이는 뭔가가 있다면 일단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끈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궁극적인 비전, 내가 도달하고 싶은 긍정적인 상태는 뭘까?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뭐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 변화의 원리가 주는 가장 큰 희망은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됐듯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필요한 것은 시작하려는 의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지혜, 마지막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성실함입니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는 마음만 있다면요. 당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나이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상관없이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자격 요건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도 있었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구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오늘의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결국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겠죠? 당신의 그 작은 첫걸음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 상상 이상의 놀라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요. 아주 작은 시작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인 힘을 통해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습관 형성, 학습과 성장, 신앙생활, 또 인간관계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강력하고 보편적인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시작하는 용기, 올바른 방향 설정, 그리고 꾸준함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미미함에 실망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작지만 긍정적인 습관을 정해서요, 오늘부터 그것을 꾸준히 배가시켜 나간다면, 예를 들어 매일 감사일기 쓰기를 한 줄씩 늘려가거나 매일 걷는 시간을 1분씩 늘리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더 외운다면요, 1년 뒤 혹은 5년 뒤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혹시 지금 당신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쌓여가면서 당신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작은 습관은 없는지도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가 당신의 의미 있는 첫걸음과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